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우리 세준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힌트 주자면 4페이지에 있어.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다원이. 주몽의 아버지는 태양신의 해수물이고 어머니는 유아야. 맞았어. 주몽은 무엇을 뜻할까? 4페이지에 있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응. 고구려는 어떤 나라의 나라를 세웠을까? 6페이지에 있어. 자, 6페이지에 고구려의 도읍은 어디였나요? 보면 주몽이 처음 고구려를 어디에 세웠는지 나오지. 지도에도 나오고. 어디다 나라를 세웠대? 골본? 응. 고구려 사람들은 왜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을까? 13페이지에 있어. 못 찾겠으면 너희 생각 말해도 돼. 13쪽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지. 13쪽에 고구려 사람들은 왜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나요? 읽어보면 답할 수 있습니다. 다원이. 고구려 군대가 다른 적군에게 날아온 화살이나 창에 많이 놀라면 군인들도 죽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힘세지려고 막 갑옷을 입었어. 맞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준이가 고구려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사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라는 나라에 아, 우리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 시조. 시조. 처음으로 그 나라를 세운 조상이라고 해서 시조야. 그래서 각 나라의 시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의 시조는 누구? 주몽. 주몽. 혹시 백제의 시조. 백제는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알아? 온조. 원조왕이라는 사람이 세웠고 그 다음에 신라는 박혁거세. 박혁거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려는 왕건. 태조 왕건. 조선은 요 사람 누구? 이성계.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래서 이제 요 고구려에서 온 사람은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역거세, 고려는 왕건, 조선은 이성계. 이거 외에도 이제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 가야.
들어봤어? 김수로왕. 가야라는 김수로 왕, 김수로 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도 그냥 그 우리가 뭐 외워둬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준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약간 김수로왕도 그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음, 그 알을 그 알에 있던 그 약간 보물상자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음. 그 줄이 자줏빛이라고 하는데 그 막 빨간색도 되고 뭐 주황 주황색이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왜 자주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 이유는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이제 세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탄생설화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탄생설화. 탄생에 얽힌 이야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말했던 김수로나 이런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에서 태어난 공통점이 있는 거야? 알에서 태어난. 알에서 태어났어. 알. 우리가 그 달걀을 한자로는 뭐라고 불러? 달걀을 다른 말로는? 한자로는 닭의 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달걀이라고 부르거든. 달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아? 아, 네. 계란. 이 개자가 닭개자야. 난자가 알란자야. 계란이 결국 달걀이란 뜻이야. 근데 어쨌든 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요걸 보고 우리가 특별히 난생설화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난생설화. 이 난이 알라자 알에서 탄생한 설화 이야기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고구려 주몽과 관련된 그 난생설화 있는데 고구려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 해모수. 해모수인데 해모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거기 태양신, 신이야 신. 플러스 엄마는 물의 신 유아. 물의 신인 하백. 물의 신은 하백이고 하백의 뭐? 딸. 정말 딸인 누구? 유화부인. 유아. 어. 그러니까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주몽이. 그러니까 주몽이 결국 아버지는 태양신이야. 할아버지는 물의 신이야. 결국 그 얘기는 주몽은 결국 뭐야? 신의 자식이라는 거야.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1번 100% 뭐다? 사실이다. 진짜다. 진짜 태양신과 물의 신 하백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거다. 진짜 사실이다. 2번 완전 뭐다? 거짓, 지어낸 이야기다. 3번 뭐야? 어떤 상징이다, 상징. 어떤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 입장이 진짜 사실이라는 입장도 있고, 완전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상징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로 봐야 될 것인지, 거짓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요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상징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특별히 태양신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는 이러한 설화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있어. 이러한 설화를 갖고 있는 이유. 자, 보겠습니다. 세준이하고 다원이하고 태연이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다원이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 세준이 어떨까? 어, 갑자기 뭐 자기가 음, 왕이다 뭐 이러니까 음. 어떨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약간 어, 황당하고. 다원이를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왜냐면 나랑 그냥 같이 공부하던 애인데 쟤뭐 맞는 것도 있지만 쟤 틀린 것도 있는 건데 제가 왜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온이를 왕으로 또 받들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다온이가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고 태양신이고 우리 엄마는 뭐 누구고 물의 신이고 물의 신의 딸이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세준이나 태연이가 다온이는 우리하고는 좀 뭐한 사람이구나?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뭐 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태연아, 지금 쌤의 이해가? 그래서 이러한 설화가 있는 이유, 탄생 설화가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왜 왕인가? 왜 백성들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탄생 설화, 난생 설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실제로 활을 아주 매우 잘 쏘았다라고 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주몽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마치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름 짓는 거, 인디언들이 이름을 짓는 그런 방식들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동작을 보고서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과거에도 그 이름을 지금처럼 우리가 세준이, 다원이, 태연이 이렇게 이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세준이 보고 수학 잘하는 애 라고 뭐 이름을 붙는다던가 다원이가 가지고 뭐 목소리가 예쁘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던가 해서 그 사람의 뭘 특기를 곧 그 사람으로 이름을 짓는 그러한 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 잘 쏘는 애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뭐의 이름이 되는 거야? 주몽의 이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지도에 보면 여기 몇 쪽 지도였냐면 6쪽에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지도 보여?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여라고 보여? 네. 원래는 이 주몽은 부여, 부여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졸본이라는 곳에다가 뭐 한 거야?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졸본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옆에 뭐 국내성.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겨. 졸본에서 나중에 이제 고려가 이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어디? 중국. 중국의 땅이야. 중국의 땅. 중국의 땅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여기 주몽이 세운 고구려 졸본성이 이런 그 산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세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주 넓은 어떤 그런 곳은 아니에요. 이런 곳에다가 처음에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높은 언덕에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다른 적들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산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졸본성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본성이 있다는 그 오녀산 요런 부분들 그 위치가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 실제로 지금 이 졸본 산성 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가볼 수가 있습니다. 가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곳 여기 윗부분이 이제 고구려의 처음 수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예전에 여기를 졸본 여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애기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처음 세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세력이 점점 커져서 또 넓은 곳으로 옮겨가고 그랬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들 함께 여러분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3쪽에 보면 고구려에서는 여기 보면 고구려가 아주 용맹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 타고 싸우는 군대를 뭐라 부른다? 기병대? 기병대라 기병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걸 우리가 보병이라 불러. 보병이라 부르는데 이 병사라는 뜻이야. 보는 걷는다는 뜻이고. 근데 이 기병에서 이 기가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뭐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러는데 기병대에서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 군인들만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한테도 말한테도 갑옷을 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말이 적의 창이나 칼에 찔려 놀라면 또는 화살을 맞으면 말이 막 쓰러지거나 막이 막 흥 하고 막 하게 되면 그 군인이 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게 이게 갑옷을 입힘으로써 적들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쏘아도 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서 말에게도 이렇게 갑옷과 툭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알 수 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말에다가 뭐야 갑옷을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삼실총이라는 중국에 있는 그 무덤이야 무덤. 무덤에 이렇게 뭐가 있어? 벽화가 있어 벽화가. 그 그림이냐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말에다가 갑옷을 갑옷. 씌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말에다가도 뭐 했구나? 갑옷을 씌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뭐 비디오도 있고 사진 자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물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많이 부족해. 근데 이렇게 벽화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그림 그릴 때 꼭 사실만 그려?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린 경우도 하잖아요. 상상해서. 그럼 이게 사실을 그린 건지 상상해서 그린 건지 사실은 뭐해? 몰라요. 정확하게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사실은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종합적으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란 얘기. 두 번째로 말한테 이걸 씌우면 갑옷을 씌우면 좋기만 할까? 안 좋은 점은 없을까? 세준이. 어, 그 말이 입으면은 응. 속도가 더 느려져서 보병보다는 빠를 수는 있겠지만 기마공사나 뭐 이런 사람들 기마공사보다는 느릴 것 같아요. 그렇지. 말에 갑옷을 씌우면 그 갑옷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이 잘 달리기가 힘들겠지, 사실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말에 갑옷을 씌우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에 갑옷을 씌우는 게 좋은 일이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말에 갑옷을 씌우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더라. 그럼 말에 갑옷을 씌우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랬었구나. 라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뭐 해보는 것들, 생각해 보는 것들. 이것들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들 여러분들이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준이 수고 많았고 2등이 누구였어? 태연이. 태연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은달은 정말 바보였어. 세준이? 온, 온달은 진짜 바보이지 않았어. 맞았어. 어, 고글, 어, 어, 누가 소리 나는 화살을 쏘았어? 응? 태연이 뭐라고? 누가 소리 나는 화살을 쏘았다고? 누가 소리 나는 화살을 쏘았냐고?
질문이 그거 맞아? 태연아? 네. 쪽에 참고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세준이. 고구려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화살을 쐈어. 맞았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쪽 책 보면, 어, 자, 잠깐만.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 무용총에 나오는 수렵도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총이라는 역시 이것도 무덤 이름이야. 무덤에 수렵도 수렵은 뭘 보고 수렵한다고 그래? 수렵은 수렵이란 말은 사냥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야. 뭐라고? 사냥한다. 사냥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무용총이라는 곳에서 왜 안 보여 그림이? 이렇게 짐승을 사냥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사냥하는 활을 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무용총 수립도고 무용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무용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무용총 안에 그림이 많은데 그 벽화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뭐 하는 그림이 있어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안 보여 지금 이거? 아이고. 사냥? 첫 번째 그림 뭐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은 사냥하고 있는 거고 아래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은 춤추는 거? 춤추고 있는 거야. 무용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무용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 있어가지고 이게 무용총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야. 이해가? 네.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밥 먹는 막 잔치하는 그림이 있다. 그럼 뭐 이름을 잔치총이라고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이제 요 무용하는 거를 대표적인 거 보는데 사실은 무용총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 무용하는 그림하고 아까 사냥하는 그런 그림 그다음에 요 그림들도 무용총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그림들 중에 하나야. 요 그림은 뭐 하는 그림 같아 보니까 여기 이게 다 이제 무용총에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특히 요 그림 지금 쌤이 요거 보여주고 있는 요 그림 보여? 네. 어, 요 그림은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는 하인이 식사를 대접하는 어떤 그런 그림. 요 그림에서 이제 요 부분을 확대한 건데 뭐 이런 그림들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그림들도 있고 이렇게 이 무용총 안에 다양한 그림들이 사냥하는 그림도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요 그림들을 중심으로 봐서 그걸 무용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 하면 세준이 뭐 17쪽에 그 음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 나와요. 그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해. 그렇지. 맞습니다. 17쪽에 있는 무용총에 음식을 나르고 있는 사람이어서 무용총 그거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 그 화살을 쏴서 그 소리 나는 화살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소리 나는 화살을 쏘는 건가라고 해서 화살이 슉 날아가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같이 나면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더 이제 겁을 먹었다. 그래서 공포였던 그런 효과. 우리가 뭐 대포나 이런 걸 쏠 때 이런 거 할 때 더 큰 소리가 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연이가 또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는 흔히 이제 뭐 바보 온달과 누구 평양공주. 한강공주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야기들 중에 이른바 공주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 유명한 공주 이야기가. 아, 그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얘기 혹시 알아? 네. 네. 그 다음에 선화공주하고 누구지? 맞동. 맞동과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 혹시 알아? 그건 몰라요. 이거는 그 서동은 백제 사람이고 선화공주는 신라 사람인데 그 서동이라는 청년이 신라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말하는 그 먹을 걸 나눠주면서 니네들이 노래를 불러줘라. 그 노래가 이제 선화공주는 밤마다 몰래 나가가지고 서동을 음. 만나서 뭐 논대요라고 해서 막 그런 그 노래를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그 바람에 알아요. 선화공주가 쫓겨나가지고 뭐 서동과 결혼해서 나중에 서동이 무왕, 왕이 된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들이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 알겠어? 아, 뭔지 들어봤어? 알아요. 다원이 들어봤어 이 얘기? 태연이는? 들어봤, 봤, 그 얘기.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는 다원이, 태연이 알아? 네. 음. 호동왕자는 얘는 고구려 사람이야. 고구려의 왕자고. 낙랑공주는 낙랑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 근데 이 낙랑이라는 나라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명고라는 남영조. 자명고, 고는 거기 북이라는 뜻이야. 북. 스스로 우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스스로 그치, 그, 우는 소리를 내는 북이 위해서. 있었어. 근데 이제 이 호동왕자가 낙랑공주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사랑에 빠진 다음에 낙랑공주에게 잊어요. 자명고를 뭐 하라고? 찢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야 자기하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낙랑공주는 결국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몽고를 찢지. 그 바람에 이제 호동왕자 고구려가 낙랑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었다는 이유로 죽게 되어 죽어요. 결국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새드 엔딩, 슬픈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공주 이야기, 낙랑공주, 선화공주, 평강공주 이렇게 공주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역시 고구려의 어떤 그런 이야기였고 우리는 보통 이제 바보로 알려졌지만 온달은 이른바 평민, 보통 백성이었고 평강공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른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강공주 덕분에 요 온달이 계급 상승, 높은 계급이 올라가서 장군이 네, 되어서 장군.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업적을 세우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래서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울보였다고 그러죠. 울보. 물보였다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렇지. 너 계속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씨 보내겠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른바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그렇지. 평강공주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연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연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원이가. 고구려 사람들은 왜 모자이크에 깃을 꽂았을까? 자, 고구려 사람들의 모자에 뭐 한 거? 깃, 깃 꽂은 이야기. 세준이요. 양 옆에 깃을 꼽아 멋을 부리려고? 자,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지. 17쪽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말한 대로 깃을 꽂아 멋을 낸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대? 17쪽에 태연이, 세준이 찾아서 읽고 얘기해 보자.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7쪽. 고구려 남자들은 왜 모자에 깃을 꽂았나요? 태연이나 세준이가 읽어봐. 고구려 남자들은 모자의 양옆에 깃을 꼽아 멋을 냈어요. 깃은 정수리 끝 부분이 뾰족한 절풍이라는 모자에도 꽂았고 전쟁 때 쓰는 투구에도 꽂았어요. 깃에는 금, 은, 새울털로 된 것이 있었는데 신분에 따라 모자에 꽂을 수 있는 깃이 달랐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모자에 깃을 꽂을 수 없었대요. 자, 지금 세준이가 잘 읽었어. 그러면 태연이 지금 말한 대로 이걸 통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꽂았다는 이유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무슨 이유 때문에 꽂았다는 거 알 수 있어, 태연아? 어, 전쟁 때, 응? 전쟁 때 추구에도, 꽂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 어떤 전쟁할 때 투구에 꽂는 것도 멋부리려고 꽂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신분을, 응, 어, 알려주려고, 그렇지. 신분을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다원이 맞아? 하나는 멋부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꽂았다는 거야. 진행해.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 고구려 사람들은 뭐라고 부채춤을 추었을까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아니요, 고구려 사람들 왜 탈춤을 추었을까? 탈춤?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원이가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라고 질문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그거 차례가 잠깐 우리가 있는데요. 어? 저 뒤에 40쪽인가 뭐 거기 차례 있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차례가 있지. 차례 보여? 저 앞에 말고 뒤에도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를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라는 그 제목이 있는지를 쭉 뭐 해보는 방법이야? 찾아보는 방법이야. 근데 쭉 봤더니 고구려 사람은 왜 탈춤을 추었다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경우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수도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탈춤은 뭐와 관련돼서 여기 읽어보니까 무용? 무용과 관련됐으니까 고구려에도 무용단이 있었나요? 이러한 부분을 찾으면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차례를 이용하는 방법. 태연 알겠니?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준이가 이용한 방법이야. 세준이가 이용한 방법으로서 책 40쪽 제일 마지막 표 보자. 제일 마지막 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찾아보기라고. 찾아보기라고 돼 있고 다른 말로는 이거를 색인 한자로는 색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그래. 그래서 책 끝에 찾아보기 이 색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찾아보기는 뭐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낱말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배열해 놓고 그 낱말이 나와 있는 쪽수를 옆에다 써놨어. 차례는 제목을 모아놨어. 제목을. 근데 찾아보기는 제목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중요한 낱말을 모아놨어. 그래서 아까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요?기 때문에 중요한 낱말이 탈춤이야. 탈춤이 티읕이니까 티읕에 갔더니 뭐가 있어? 탈춤 있어? 8쪽. 몇 쪽? 41쪽. 탈춤이 41쪽이야? 아니, 22쪽, 어? 티가 탈춤해놓고 몇 쪽 돼? 15쪽, 15쪽. 선생님 책으로는 15쪽이고 다른 사람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따라 쪽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탈춤 선생님 책은 15쪽이고 태연이 책은 몇 쪽이라고? 22쪽이에요. 그럼 22쪽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야. 우리 저기는 세준이는 15쪽을 찾아보면 되고.
그러면 찾아봤더니 탈춤이 나와 정말? 나오긴 하는데 작게 나와가지고, 어, 거기 여기 요렇게 여기 보여? 네. 태연이도 찾았어. 혹시 태연 책이 이렇게 나와? 저희 책에는 크게 나와요. 아, 그게 나와. 거기 밑에 그 조금 그 글씨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주자. 태연이가 고구려에도 탈춤이 읽어봐. 어, 고구려의 춤에도 탈춤이 있어요.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긴 탈을 쓴 사람이 악기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이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다원이 문제가 뭐였지?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을까? 왜 탈춤을 추었을까? 어, 왜 탈춤을 추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온 것 같아. 책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 그러면 다원이는 생각해서 대답해 보라는 거야? 답을 찾아서 대답하지 않고, 그럼 자기 생각을 한번 고구려 사람들은 왜 탈춤을 추었는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서 대답하면 되겠네. 진행해, 다원이. 세준이요. 내 생각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탈춤을 추는 이유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흉을 덧붙이기 위해 그런 것 같아. 태연이요. 나는 고구려 사람들의 유익한 춤을 만들어서 추는 걸 즐겼던 것 같아. 나는 귀족들이나 잔치가 할 때 막 탈춤도 하고 춤도 춰서 조금 흥을 더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 탈춤을 추었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이게 탈춤이라는 건 얼굴에다 뭘 쓰고 탈을 쓰고. 탈을 쓰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탈춤을 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탈은 우리 서양에서는 탈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지? 서양 사람들은 아니? 가면 쓰고 가면춤, 가면무도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이 아니라 이렇게 탈을 지금 이 사람들 벗고 있는데 탈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탈을 쓰고 탈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탈춤을 췄느냐? 그다음에 탈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탈이 혹시 안동 하회탈 들어봤어? 아, 요런 탈. 이 안동의 하회탈이 또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탈들이 있어갖고 유명한데 안동의 하회탈 종류 중에 이게 중탈이라는 탈도 있고 이런 이메탈, 턱이 없는 이메탈이라는 탈도 있고 여러 가지 탈들 무슨 양반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탈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요 탈춤이 이게 탈을 자기 얼굴을 쓴다는 거야. 그럼 탈을 쓰면 춤추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래서 자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고구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탈춤을 추는 이유가 자기를 신분을 숨기고 대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선배다 하는데 태연이 나빠요 그러면 선생님 네 욕했어요. 선생님 혼낼 거예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탈을 딱 쓰고 나서 목소리도 변조해갖고 태연이 나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를 뭐해?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그럼 태연이가 내가 그냥 태연이 나빠요 이러면 너 이선배 너 혼났어? 너 혼낼 거야 막 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탈춤을 추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해도 누군지 몰라갖고 혼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더 대담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탈춤을 썼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런 탈춤을 쓰면 재밌잖아. 그 탈 모습이 웃기잖아. 다양하잖아. 그리고 탈 모습만 딱 보면, 스님이구나. 아줌마구나.
아, 뭐 양반이구나. 아, 하인이구나.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들이 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탈춤을 추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탈춤하기 전에 뭐 했었지, 다원이가? 뭐 물어봤었지? 깃, 네. 깃 꽂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요 고구려 사람들이 요렇게 그 쓰고 있는 요 모자를 뭐라 부른대? 기, 어? 요 아, 모자를 쓰고 있는데 17쪽이고 그 태준이 갖고 있는 책은 태연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절풍? 절풍이야, 절풍. 그 태연이도 한번 여기 절풍 나와 있는데 뒤에 찾아보기 위해서 몇 쪽에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래, 태연아? 네. 절풍, 저 찾아보기 위해서 지읒에 가서 절풍 찾아가지고 몇 쪽에 있나 한번 찾아보고. 다원이는 몇 쪽이, 다원이는 세준이하고 같은 책이야? 아니면 다른 책이야? 다른 파란색이요. 책이야? 그럼 다원이도 한번 찾아봐. 절풍 나오는 데가 몇 쪽인지. 고구려 남자들은 왜 모자에 깃을 꽂았나요? 나오는 게 몇 쪽인지. 19쪽. 19쪽. 그럼 태연이도 19쪽인가 보다. 자, 절풍 찾았어? 네. 그러면 그 옆에 음식을 나르고 있는 사람에서 무용총에 음식을 아까 그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도 절풍 쓰고 있는 거 보여? 네. 근데 그 절풍에는 뭐가 없어? 기, 깃이 없지?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떻다? 어,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됐니?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몇 쪽을 찾아봐야 되냐면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라고 5쪽 태준이 책으로는 5쪽이고 태연이하고 저기는 몇 쪽인지 모르니까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를 한번 찾아봐. 이응에 찾아보기 위해서 이응에 가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가 몇 쪽에 나왔는지 요 그림 요 그림이 태연이하고 다원이 책에는 몇 쪽에 나왔나 한번 찾아봐. 몇 쪽이야 다원아? 5쪽이요. 9쪽? 5쪽. 5쪽? 똑같아? 5쪽이야. 자, 거기 찾았는데 쌤이 지금 여기를 찾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 자, 거기 밑에 그림 보면 밑에 이제 확대해 놓은 그림 보면 이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에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에 아프라시아 궁전에 있는 그 벽화거든. 근데 여기에 고구려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야? 얘 빨강 옷인가? 응? 빨강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사람 아니야. 왼쪽 사람 말하는 거지 너 지금. 네. 왼쪽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른쪽 사람이에요? 오른쪽 사람. 지금 보여? 얘 노란색 옷인가? 그러고 보니까 칼이 다르네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 요 두 사람. 여기 그림 중에서 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두 사람. 요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야. 요 칼 차고 있고 요 두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 알았을까? 세준이. 깃을 꽂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는 이 모자 보여? 이 모자가 바로 절풍인 거야. 그리고 이 위에 깃을 꽂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어느 나라 복장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의 복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사람이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갔구나. 그리고 그때 있었던 잔치를 이렇게 기록한 그림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고구려와 우즈베키스탄까지 같이
서로 그 뭐야 외교를 했구나 알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여기 칼 보여 칼? 칼이 다 칼 칼이 차고 있는 거 보여? 두 사람은 칼이 비슷하지. 네. 이게 고구려 사람들의 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 요 모자 쓰고 있는 거, 요 칼 차고 있는 거, 요런 그 의상 이런 것들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여기야,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그 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이 있고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것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옛날에는 구소련 지금 러시아 소련이었었어. 그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하게 됐는데 이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뭐냐면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 여기가 고려 땅이야. 고구려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는 거야.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지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거의 한 6시간, 8시간 정도 6시간, 8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아마. 꽤 많이 걸릴 거야. 근데 이 길을 옛날에 뭐 타고 간 거야? 뭐 말 말.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간 거야.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과 이 여기 고구려라는 곳들이 이 당시에도 서로 뭐였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아까 그 절풍 그리고 기꽂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제일 유명한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제일 유명해? 광개토대왕? 광개토 대왕이 제일 유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유명하지만 그 주몽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동명성왕이라고 하는데 주몽은 이름이고 왕이 되기 전 이름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는 동명성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유명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 유명한데 왜 광개토대왕이 유명한 거야? 세준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서 그렇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그런 그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적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광개토대왕이 광개토대왕을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 해서 바로 이러한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어. 그래서 아까 쌤이 그 광개토대왕 능비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쌤이 그 졸본 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광개토대왕 능비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볼 수가 있는 중국 지린성이라는 곳에 이 광개토대왕 능비가 지금 현재 실제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개토대왕 능비인데 어, 광개토대왕까지는 이름이야 이름. 그다음에 여기 요 릉은 비. 그래서 이 릉은 뭘 말한다? 이 뭐? 릉이 무덤을 얘기해 무덤. 맞다. 뭘 얘기한다고? 무덤. 무덤. 그리고 비는 비석.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 비라는 건 결국 뭐겠어? 광개토대왕의 광개토대왕의 무덤에 있는 뭐다? 비석. 비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상님들 중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혹시 뭐 무덤 이렇게 있는 데 가면 무덤 있고 이렇게 앞에 비석 세워놨잖아. 그런 것처럼 광개토대왕의 무덤에 있는 비석이 바로 이 광개토대왕 능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다음에 또 유명한 왕이 광개토대왕의 아들도 유명해.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은 바로 장수왕이야. 태연이 왜 광개토대왕의 아들 이름이 장수왕인지 알아? 어, 세준이.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다. 오래오래 사는 걸 우리가 장수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장수에서 20몇 서까지. 장수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이후에 장수왕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요 관계 평양성, 평양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진짜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장수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봤어? 꼭 뭐 닮았어? 계단 닮았는데. 어? 계단 같이 생겼는데. 계단같이 생긴 거. 다원이, 태연이 뭐 닮았다고? 피라미드 같 피라미드 닮아요, 피라미드. 근데 물론 피라미드 이거보다 훨씬 높긴 한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요게 이제 장군총. 그래서 어느 장군의 무덤 아닐까라고 해서 장군총이라고 부르는데 일설에는 이게 뭐야? 이 장수왕의 무덤 아니겠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고구려 지도가 있는데 이 고구려가 이 광개토대왕과 그 장수왕 때 영토를 이렇게 많이 확장을 했어. 지금 여기 파란 선 보여? 네. 여기 국내선 있고 백두산 있고 이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 북한 땅이야. 여기는 다 중국 땅이야. 러시아 땅이야 지금 현재. 근데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이쪽 위로 여기까지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과거에 여기가 우리 영토였으니까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이거 우리 땅 달라고 그러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만주 여기가 다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 아까 졸본리에서 있다가 국내성으로 옮겼고 이 국내성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어디? 뭐라고 돼 있어? 평양성. 평양성이라고 해서 여기로 이게 수도를 옮겨 장수왕이. 그러면서 장수왕이 요 밑으로 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요 백제신라를 땅을 뺏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 때 이렇게 커다란 영토를 차지했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평양은 지금이 어디? 북한의 수도야, 북한의 수도. 요 한성은 지금 우리 서울, 남한의 수도가 있는 서울 그 부근인데 여기 평양성, 요 부분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 고구려와 관련돼서 유명한 그 왕 중에 하나가 지금 두 사람은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넓혀서 유명한 왕인데 수렴 책에는 14쪽, 황조가라고 나오고 태연이하고 다원이 책에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태연이 다원이 책에 찾아보기에서 히읗을 찾아봐, 히읗. 히읗 찾아보면 황조가가 나와, 황조가. 황조가 찾았어? 몇 쪽에 나오는지? 히읗 제일 마지막. 없어. 없어? 네. 황조가 없어? 그래. 그러면 이 황조가라는 이 노랫말, 시인데 요거를 우리 태준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건만 나만 홀로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꼬. 지금 여기 이 황조가라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아니면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에서 이거를 원래 한자로 써 있던 거를 해석하는 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데 이게 바로 고구려 아까 주몽이 세운 주몽왕이 1등이었고 그 아들이 유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두 번째 왕, 이대왕. 유리왕 때 아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고, 근데 이 유리왕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두 왕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웠어. 그래서 한 왕비가 그냥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유리왕이 깜짝 놀라갖고 막 쫓아갔는데 벌써 가버려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이 황조 꾀꼬리 두 마리가 서로 암수 두 마리가 사이좋게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저 꾀꼬리는 저렇게 뭐 하는데 사이좋게 노는데 나는 쓸쓸하게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내 신세가 너무 뭐하다? 처량하다라고 불렀던 그러한 노래, 시. 요게 이제 우리가 황조가라는 어떤 그런 시여서 여러분들이
이 황조가라는 시가 아주 오래된 시기 때문에 유리하게 지은 이 시, 그리고 그 스토리, 애달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황조가를 또 기억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뭐 이러면 역사에 대해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 고구려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부분으로 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관한 지식들을 또 많이 쌓고, 또 다른 또 고구려 책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때 또 더 쉽게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음 주에는 책이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책입니다.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책이고, 태연아, 미국 오늘 공휴일이야? 네.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가? 내일이 첫날이에요. 내일이 뭐라고? 첫날이에요, 학교. 학교 무슨 날? 첫날이에요. 첫날. 계약을 아직 안 했어? 네. 그랬구나.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야, 그림 속 들어가 보자라는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보세요.